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바빠서 피폐해지는 그런 생활 속에서 토인비홀의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이서원 박사도 정말 바빠서 우리가 시간 맞추는 것도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서원 박사하고는 우리가 5월 달부터 좀 다시 재개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여러분들 만나게 될 때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아카데믹한 내용으로 그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부터 한번 좀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혹은 실천 분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론 강의 때 학생들에게 맨 처음 질문하는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사회복지는 무엇을 하는 학문 혹은 무엇을 하는 실천 분야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질문하고 스스로 또 자답하고 그럴 줄 압니다. 이 사회복지의 정체성, 본질, 그리고 존재 이유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늘 참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두 군데죠.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 NASW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 CSWE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전문성,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는 현대적인 사회사업 실천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온 그룹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학문이 태동되게 된 그리고 만들어지게 된 그러한 바탕이 되기도 하는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교육협회는 당연히 사회복지교육을 위한 협의회가 되니까 사회복지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단체이죠. 미국의 사회사업가 협회와 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아무래도 그 규모나 역사나 그리고 하는 일들로 봤을 때 그래도 전 세계의 그래도 표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의 사회복지의 본질에 대해서 개념 규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에서 사회복지 실천, 사회사업가 협회는 사회사업이라고 얘기하죠. 소셜 워크. 그런데 우리는 사회사업이라고 표현하진 않고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니까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전문직, 이 전문직의 프라이머리 미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즉 존재 이유가 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직의 사명은 하나는 휴먼 웰빙,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실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주민, 시민, 국민들의 삶의 질, 복지라고 하는 것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적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그런 전문직이다. 그것을 위해서 사회복지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단서를 붙이는데, 단서라기보다는 우선적인 특별한 관심을 드려야 되는 그런 대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대상 그룹으로서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는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억압받고 차별받고 배제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취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기 쉬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든 사람의 복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대상은 바로 가난한 분들, 그리고 억압받고 차별받고 배제되고 그러는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기 쉬운 취약한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의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 하면 이분들의 욕구, 니즈, 욕구에 대해서, 그리고 임파워먼트, 역량 향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 충족시켜 드린다라기보다는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역량 향상을 시켜서 그래서 자립할 수 있게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전문직의 본질적인 사명, 존재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는 사회복지 실천 전문직의 본질적인 미션, 존재 이유를 제시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적인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historic and defining feature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이게 사회복지가 역사적으로 시작돼서 현대적인 사회복지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확립된, 그리고 defining 규정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두는 건데, 하나는 개인의 복지, individual well-being, 개인의 복지인데 그냥 개인의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개인의 복지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의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복지, 개인의 욕구, 개인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항상 환경 속에서 그 개인의 문제와 욕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떠나서 저 사람의 성격을 고쳐야 돼. 저 사람의 심리가 문제야. 그것은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특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사회복지가 아니냐라고 하면 사회복지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항상 환경 속에서 환경과의 연결의 맥락에서 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우울해? 우울하다라고 하면 환경 속에서 저 사람이 즐거울 수 있는 거, 기쁠 수 있는 거, 행복할 수 있는 요소와의 관계가 없다. 상호작용이 없다. 아니면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원인이나 아니면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과의 연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사회복지사들을 자문할 때, 사례 자문을 할 때 항상 바라보게 하는 것이 어떤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역기능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사회복지사에게 묻는 것이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환경 속에서 어디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은 환경과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자원도 없고,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적 자원도 없고, 행복하거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적 자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것이 자원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상호작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개인의 복지, 개인의 문제, 개인의 욕구를 바라볼 때 항상 환경 속에서 바라본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society, 사회의 복지와 그 다음에 환경 속의 개인의 복지, 여기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꼭지를 더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펀더멘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잖아요. 핵심 기초. Fundamental to social work.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기초. 핵심 기초는 뭐냐면 환경의 힘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힘. 그 환경의 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그 환경의 힘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삶의 문제를 가중시키기도 해. 그러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직을 당했어요. 그럼 일터와 연결이 끊겨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실직으로 인한 거. 내가 속된 표현으로 잘렸다는 거.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면서 경제적인 수입도 없어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죠.
그러나 취업지원센터, 취업을 알선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취업을 또 합니다. 물론 스스로 할 수도 있죠. 결국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일자리를 나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 그러면 결국 나의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복지 욕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환경 속에서 바라보고 환경과의 관계 연결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셜워크,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성을 돕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과 혹은 가족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전문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도 해결하고 문제도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항상 그 클라이언트를 어떤 환경적 자원과 어떤 환경의 요소와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연결, 상호작용을 잘 하게 하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바라보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바라봐야 된다. 이것과 관련돼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정비에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회복지의 본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환경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의 복지, 환경과의 연결성, 이것이 사회복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또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